안녕하십니까. LG 플러스에서 이번 안심구역 경진대회 데이터 설명을 맡게 된 LG 플러스 이종수 책임입니다.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U 플러스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제공 목적은 강원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방문을 하시는지 해서 최종 목적 데이터가 강원도라는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제주 이런 형태로 다른 지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굳이 강원도를 설정한 이유는 그래도 내륙에 있고 저희가 강원도 방문자를 비교해 봤을 때 여름과 겨울에 좀 증가하고 봄과 가을에 감소하는 트렌드를 보이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내에 평탄한 데이터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함으로써 강원도가 조금 더 관광산업이 발달한다든가 또는 강원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원도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원도의 유동인구 정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어 정도의 데이터이지만 제가 강원도에 집중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강원도를 정말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도 안에 강원도라는 빨간색 중심에 있고 데이터가 유동인구, 유입인구, 출도착, 전기차 앱 실행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동인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동인구는 좌로 50, 우로 50 그러니까 50 바이 50의 그 격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50 바이 50은 50m, 50m와 50m 즉 2500제곱미터의 그 공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이 50 곱하기 50m 셀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 데이터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성연령별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강원도 전체의 데이터 강원도 전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동통신사 데이터다라고 하면 유동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당연히 깔아드려야 돼서 제가 당연히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다음에 있는 이제 유입인구, 출도착, 요게 조금 유동인구 관점에서는 특별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유입인구라는 데이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유동인구 데이터를 뽑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 한 달에 주간에 많이 있는 지역과 야간에 많이 있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야간에 집에 많이 있을 거고 주간에는 통상적인 직장인들은 근무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많이 있는 곳을 거주지, 야간에 많이 있는 곳을 근무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라고 정의를 할 때 근무지를 써야 할까요? 거주지를 써야 할까요? 실제 거주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강릉에 어디에 방문했어 라고 하는 정보입니다. 즉 강원도 특정 지역에 방문한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왔는지를 보는 거죠. 경기도가 많은지 서울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 중에 얼마가 우리 쪽에 왔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적으로는 그 부분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 지역은 관광 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 또 어느 정도 낮아 이렇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입인구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가 엮이면서 조금 더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도 동일하게 요일별, 시간대별, 성연령별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은 저희가 딱 여기까지만 딱 끝나고요. 다른 데이터가 없는데 저희가 요번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동에 대한 데이터, 출발과 도착에 대한 데이터가 요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의 데이터를 설명드리면 출발은 저희가 개념상으로는 출발이라는 단어를 찾기 쉬워요. 내가 이동을 시작했어 라고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출발의 개념을 찾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쿼리로 봤을 때 출발 어떻게 잡지? 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 어려워서 저희가 여기에 체류라는 개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류라는 개념은 30분 이상 동일 지역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체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체류와 저쪽 체류가 있을 때 체류의 끝에서 다음 체류의 시작까지를 이동이라고 봤을 때, 즉 내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데 집이 내가 거주의 끝일 거고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게 다음 체류 시작이겠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출근 정보가 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회사까지 가. 마찬가지로 집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어딘까지 가서 도착했어 라고 하면 출도착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희 출도착 데이터는 강원도 외부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오는 데이터 하나, 강원도 안에서 강원도 안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하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고, 첫 번째 강원도 외부에서 강원도까지 오는 건 동일하게 성연령별, 시간별, 요일별 데이터가 되는 거고, 강원도 안의 이동은 조금 더 세분하게 봐야 돼서 50 by 50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유동인구급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즉 이 관광지에서 저 관광지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저희가 데이터를 선정해 놨습니다. 물론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의 POI 데이터는 공공이라든가 개인이 만드셔서 붙여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괄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큰 모습을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빠졌네요. 전기차 앱 실행 데이터라고 해서 요즘 전기차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전기차들을 저희가 뭐 U+가 전기차를 뭘 가지고 있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전기차 충전하려면 전기차 앱을 쓰셔야 돼요. 전기차 앱을 실행하고 전기차 앱에 대한 결제, 위치를 찾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앱을 사용하시는지 이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해서 그러면 전기차 앱이 많이 실행되는 곳은 아마 거의 전기차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데 많이 실행한다. 그럼 그쯤이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전기차 충전을 만들어야 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동하는 것과 전기차 앱 실행 정보를 잘 붙여보면 뭐 새로운 또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관광 관점에서의 세계 데이터,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어떻게 놓을지, 전기차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앱 실행 데이터, 이렇게 크게 4가지의 데이터를 저희 공급하게 됐고요. 다음 장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이 어떻게 돼 있는지 12개의 데이터셋의 목록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걸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의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별로 가능하지만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요거는 이제 월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유동인구, 유입인구, 출도착, 외부에서 강원도로 오는 거, 그리고 강원도 안에서 전기차 앱까지 이렇게 실행이 돼 있고, 저희 실제 데이터는 유동인구하고 강원도 내 출도착, 전기차 앱은 50m셀 기준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인구와 출도착은 50m셀로 만들었을 때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우선 행정동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외의 곳은 저희가 강원도 외는 기본적으로 시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또 시간대비를 원래는 시간대로 다 나누면 좋은데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저희가 0시부터 8시, 9시부터 11시, 12시부터 17시, 18시부터 23시 이렇게 해서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시간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연령별 데이터는 5세 단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10세 미만은 아마 한꺼번에 뭉쳐져 있고 70세 이상도 한꺼번에 뭉쳐져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사람들이 식별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뭉쳐져 있는, 상하단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뭉쳐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는 5,200만 인구들,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 5,200만으로 환산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다. 그래서 U+ 점유율 곱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각각의 테이블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테이블의 특징을 보면 뭐 요일별 유동인구는 요일에 보행인구, 주행인구가 있습니다. 보행인구는 5km 이하로의 이동, 그리고 주행인구는 5km 이상, 시속 5km 이상의 이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행과 주행이 나누어서 표현된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있고, 시간대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 시간대로 보행, 주행이 나온다. 그리고 성연령별 인구는 10세 미만, 70세 이상까지만 코딩이 되고 나머지 5세 단위로 남성, 여성 구분해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입인구도 동일합니다. 근데 유입인구는 보행과 주행을 나누지 않고 그냥 유동인구라는 표현으로 합쳐서 데이터가 나오는 특징이 있고요. 요일별도 동일하고 시간대별로 4개의 시간대, 그리고 성연령도 5세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도착 같은 경우는 요일별 출도착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 평균 거리, 속도, 사람.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거리로 몇 명의 속도로 움직였어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시간대별도 4개의 시간대로 동일하게 거리, 속도, 유동인구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성연령별도 성별, 연령별로 그 사람들이 얼마의 속도에 얼마의 거리로 이동했냐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강원도 내에도 셀 바이 셀로 가는데 동일하게 성연령별로 얼마의 사람들이 얼마의 거리로 얼마의 속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앱 실행 고객 수는 거주자와 활동자, 아까 말씀드린 거주지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앱이 얼마나 실행했어, 그리고 거주자가 이곳이 아닌 현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행했어 라고 돼 있는 데이터로 성, 연령, 그리고 어떤 앱을 실행했는지와 몇 명이 있는지가 좀 특이합니다. 둘 다 동일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장표가 현재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전기차 앱 리스트를 넣고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실행됐는지를 보면서 여기에 이제 브랜드도 좀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많이 실행됐어 라고 하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